네, 안녕하세요. 지금이 이제 5시니까 이제 상장을 한 지, 본격적으로 이제 무대에 데뷔한 지가 이제 24시간이 됐습니다. 24시간 이제 한번 지켜봤고요. 그런데 이제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저도 주변에 이제 채굴 하신 분들, 파이오 개척자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일단 상장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격이 생각보다 낮았기 때문에 좀 약간 서운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니콜라스 부부는 어떨까요?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뭐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파이코인 코어 팀에서 트위터에 올린 거 보면 뭐 여전히 이 사람들은 아주 뭐 행복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행복하죠. 몇 년 동안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시장에 정식으로 데뷔를 했고 세상에 출산이 된 거죠. 오픈 메인넷이니까 이거는 뭐 문 닫아 놓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 가격은 큰 상관이 없고 지금은 이제 외부와 연결했을 때 그것이 잘 작동이 되는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새장 속에 갇혀 있던 새가 세상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코어 팀에서는 이런 뭐 사고 팔고 돈 벌고 이런 그 정도 안목이 아니잖아요. 뭐 사고 팔고 돈 벌고 할 것 같으면 벌써 상장해서 뭐 빼먹었죠,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이제 작품을 만들고 있었고 스테디셀러 작품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들마다 이제 그런 앵글의 차이가 있는데 24시간 지켜보면 이제 지금 왜 내려가는지, 가격이 언제 정상화되는지, 음, 오늘 뭐 이렇게 조금 시장에 밝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올해 50불, 100불은 간다. 올해 뭐 314불 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참 계속 얘기하지만 앞으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저는 사세요, 파세요 이 소리는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안 할 거는데, 물론 제가 샀을 때는 샀다고 말씀드리고 팔을 때는 판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뭐 그런 건 안 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각자의 판단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한번 이제 지금 요게 좋은 기사가 하나 있었었어요. 지금 왜 내려가는지.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이 사람이 단점으로 지적한 것 중에 장점이 있고 장점으로 지적한 것 중에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코인이 이 파이코인이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채굴 하신 게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아먹지 않고 잘 가지고 계셨던 거죠. 젊은 사람들 같으면 중간에 다 포기했죠. 당장 돈 되는 거 해야지 뭐 이거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좋은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코노믹 타임즈에 났는데 파이코인이 상장한 다음에 55%가 하락했다. 지금은 한 60% 정도가 하락해서 0.68불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상장한 다음에 이렇게 확 떨어진 게 상장 빔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아주 곤두박질치게 된 5가지 요인을 이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쭉 읽어보니까 뭐 맞는 얘기도 있고 안 맞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 파이오니어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하락 요인이 5가지인데 지금 2.2달러에서 이제 0.7달러까지 이제 하락하는 추세죠. 이렇게 0.7달러까지 하락하는 추세다. 현재 상황이고요. 24시간. 지금이 이제 제가 이거 영상 만드는 시간이 4시 58분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지켜본 거죠. 저도 대략적인 원인 3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원인 3가지를 분석한 거를 보면 여기서 이코노믹 타임즈에서 분석한 거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초기 투자자들의 현금화. 처음에 뭐 6년 됐으니까 뭐제 주변에도 1시간에 3.14 파이씩 채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초기 투자자들이 이제 현금화를 한 거고 기다리다 지쳐서 그리고 대형 거래소의 부재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렇죠. 뭐 업비트라든지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데를 안 했죠. 그렇지만 대형 거래소의 부재 때문에 이렇게 뻗지 못하고 내렸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걸 코어팀이 몰랐겠어요? 우리는 그런 짓 안 해, 이제. 그래서 지금 거래소가 이제 KYB를 통과한 거래소가 4개잖아요. 하나가 더 돼서 이제 4개가 됐고, 그러니까 거래소가 갑이고, 이 암호화폐 발행이 읍이라는 패러다임을 깬 거죠. 가격이 못 올라가더라도 원칙은 지킨다. 대형 거래소의 부재를 2번째로 들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알잖아요. 이해하잖아요. KYB를 해서 이제 철저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실질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이 생태계에서 이거를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의문이 아니라 아직 지켜봐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10억 명 활용하는 것까지 이제 꾸준히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아직도 한국의 파이 생태계 매장이 뭐 500 몇 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파이에서 주장하는 생태계, 그 다음에 웹 3.0 가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파른 세력도 있다. 그래서 초기 투자자들의 현금화 매도 물량, 대형 거래소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 조성 실패, 그 다음에 실질적 효용성의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대한 비즈니스 성공에 대한 의문성, 이 3가지가 있었다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그렇게, 이코노믹 타임즈에서는 그렇게 했고, 요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5개를 이제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초기 채굴자의 현금화, 매도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초기 채굴자들이 팔은 것이다. 그렇죠? 초기 채굴자들 뭐 많이 팔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 파이 학교만 해도 뭐 그냥 뭐 막 OKX, 저는 OKX 거래소 여는 영상도 안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지켜보려고 그런 거죠. 근데 뭐 거래소에 뭐 OKX 거래소 개설하는 법 뭐 막 그러더라고요. 어, 수요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초기 채굴자들이 막 파는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로 또 한 거니까 수년간 파이코인을 해온 얼리 어답터들, 이런 사람들이 OKX, 게이트아이오, 빗잭 같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해지자 차익 실현을 했고, 그 다음에 낙가마들은 이게 빨랑 팔아야지 현찰을 만들어야지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일순놀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낙가마들은. 그러니까 지금 어, 불과 상장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1,550원에도 살 수 있었고, 제가 그런 걸 봤는데 왜 팔겠어요? 상장한다 그러는데 왜 팔겠어요? 현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낙가마들이 갖고 있던 물량도 다 나온 거죠. 거진 다 나온 거죠. 원 소유자가 한테, 그러니까 낙가마를 통해서 매집을 한 사람들은 들고 있었겠지만 중간 낙가마들은 다 집어 던져야 되는 거죠. 현찰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초기 채굴자들의 현금화가 제일 많았을 것 같다. 저는 이거를 이제 제가 복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옛날 말로, 어른들 쓰는 말로 했죠. 이 물량이 제일 많다. 여기서도. 그다음에 2번, 여기가 이제 파이 거래는 개척자들이 계속 지금 매도하는 거죠. 6년간이 참 없고 힘들고 이랬던 사람들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매도하고, 매수 주문은 당연히 기다리는 거죠. 매수 주문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관찰하기도 하고 기다릴 줄도 알고 이렇게 막 그렇게 뭐 후라닥거리는 사람들이 아니죠. 첫날부터 뭐 기다렸다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판을 쭉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큰 자본은 움직일 수가 없다. 큰 자본은 이거 인사이트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팔겠다는 사람들은 뭐 1000파이, 뭐 100파이, 이제 그렇게 막 팔자가 나오지만 큰 자본이 없다. 그렇지만 여기도 정확히 얘기했어요. 판매자들이 그렇게 해서 다 소진이 되고, 제가 쓰는 용어로 그 성질 급하고 복 없는 사람들이 다 팔고, 복 있는 사람들, 구매자들이 뛰어들으면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좋다. 악성 매물이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파이 코어 팀 입장에서는 어떠냐? 어찌 됐건 중요한 거는 지금 6년간 뱃속에 있다가 성공적으로 파이 네트워크를 세상에 공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의 힘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빅머니들이 뛰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50불, 100불, 300불 오래중으로 간다. 심하면 1000불도 간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여전히 생생하게 움직이는 거죠. 큰 자본이 뛰어들면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파이 네트워크가 뭘 하고자 하는 데인지 그동안 이 영상에서 그런 걸 했죠. 그래서 파이코인을 소중히 간직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분석하신 분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좋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초기 채굴자들과 이제 지금 대기 매수세들의 그 관망하는 힘의 차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이제 주요 거래소 상장 누락으로 했죠. 그러니까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되지 않은 것도 파이의 시장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시장 조성을 안 했으니까요. 시장 조성을 OKX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파이코어 팀에서 어떻게 했죠? 5만 달러 이상 못 사게 했고 10,000달러 이상 못 사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 잔챙이들끼리 치고받고 하고 있는 거지 빅머니들은 움직일 수도 없게 한 거죠. 바이낸스는 아직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파이코인 상장 가능성을 이렇게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죠. 27일까지 커뮤니티 보트를 하고 있는 거죠. 상장하겠죠. 상장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상장한다고 그래도 얘네들이 상장한다고 그래도 파이 코어 팀에서 KYB를 해서 안 되면 상장 못 하는 거죠. 바이낸스가. 그래서 최근 이제 여기다 X 트위터에다가 바이낸스를 팔로워들에게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커뮤니티 정서를 측정하고 있다. 그게 이거잖아요. 2월 27일까지 한다라는 거죠. 판을 좀 보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KYB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은 코어팀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주요 거래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바이낸스 어피티 이런 거 다 빼고 심지어 OKX한테 얼마 이상의 매수도 못 내게 매수를 눌러버린 거죠.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막 악성 매물이 쏟아지는 단계라는 거죠.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세 번째는 아직까지 지금 얘네들이 6년간 준비하고 이제 했던 이 파이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것, 정말 웹 3.0 세상, 그 다음에 생태계, 그리고 투명성. 이 사람은 투명성을 약간의 너무나 투명하게 하는 것이 이게 이번에 이제 가격이 뻗지 못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지금 파이코인이 정말 필요한 거 현실적인 유용성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라는 거죠. 수년간 개발했는데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탈중앙화 DApp은 거진 없다. 지금 100개 갖고 했죠. 물론 파이 브라우저, 파이 월릿 이런 일부 기능을 제공하지만 젊은 사람들 2030 이런 사람들이 볼 때 파이 브라우저 들어가서 앱을 보니까 실제 활용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실제 활용성이 부족하면 A급 개발자들과 빅머니들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 유용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지금 파이어사이드 포럼에서 그다음에 파이 챗에서 이 정도지 정말로 슈퍼 개발자들이 아주 섹시한 앱을 만들어서 아주 빅히트를 치는 이런 거는 아직 기미가 없잖아요. 아직은 초창기니까. 그래서 파이 코어 팀에서 추구하는 그런 생태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에 대한 미래 비전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확한 분석 같아요. 이것도 이번도 정확한 분석이긴 하죠. 그러나 이거는 파이 코어 팀에서 의도적인 선택이고 네 번째로는 이 에어드랍 매도 추세. 그러니까 지금 파이도 일정하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건 공짜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어드랍을 통해서 배포된 암호화폐는 자기가 공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든지 판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공짜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파이도 에어드랍을 통해서 획득한 그러니까 어차피 무료 채굴인데 어차피 이런 얼마나 그게 무서운 말인데
아이고. 이거 에어드랍은 다 나온다. 이래서 파이가 지금 아유 뭐 공짜인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파는 사람들이 있다. 다섯 번째가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파이는 이걸 본 거거든요.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 변동성 없어지는 암호화폐 많을 거라고요. 대부분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광범위한 규제가 때문에 파이코인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처럼 파이코인을 깊숙이 모르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의 KYC,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표준 준수가 향후 투자자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이 친구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 네트워크가 KYC나 KYB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KYC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해놓고 대기하는 사람이 5천만 명이나 대기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떨어진 것이다. 라는 이 다섯 번째는 엄청난 호재죠. 파이에. 지금 당장 호재는 아닌데 이 사람은 이거를 모르니까 악재로 봤고 요 두 번째 이거도 주요 거래소 상장 누락도 의도적인 악재인데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갈 건데 이 사람은 잘 모르고 그렇게 썼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원인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초기 채굴자의 현금화, 주요 거래소 상장 누락, 파이코인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현실적 유용성에 대한 의문, 에어드랍 매도 추세, 공짜 채굴이란 거, 그런 사람들의 인식, 그 다음에 규제 및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 코인에 대한 경계심, 예, 그럴 수 있죠. 깊숙이 모르면. 사실은 세 번째와 다섯 번째는 엄청난 호재인데, 요런 것들이 이제 다 있었죠. 요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된다. 그런데 언제 가격이 정상화되느냐, 이제 서서히 파이코인이라는 것이 지향하는 바가 어떤 코인인지 알게 되면 판이 뒤집히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 길게 가면 거진 3월 14일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악성 매물이 다 소화가 돼야죠. 근데 예상외로 빨리 될 수도 있고, 제 주변에도 뭐 사시는 분들 많아요. 몇 분 전화 와서 그렇게 슬슬 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채굴률이 떨어져서 김이 새 갖고 있었는데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계는 거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게임이죠. 예, 24시간 지켜보고 영상 만들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